좀 나라가 없을 그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리의 민중의 역사는요. 강주가 없으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다 보기 너무 있어요. 힘들거나 막 이러면 내가 강주에 항상 저 민주묘지에 왔다 가거든요. 우리 열사들도 있으니까. 예. 지금 사실은 뭐 대단하신 분이네. 동아국이 아니라 임진왜란부터 의병부터 올라가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래. 5.18부터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네. 3.1 그 혁명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 역사. 강 대표님은 본관이 진주시죠? 진주광시죠? 진주광 씨. 역시. 우리 부인이 진주광 씨인데 진주광시는 감사합니다. 은열공 27대. 은열공 제가 최초 은열공 성취야, 29대입니다 제가. 그래? 예. 내가 우리 완전 할머니 부인이 됐어. 우리 부인이 27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러구나. 제가 29대. 아이고 그러면 가까운 일가네. 네. 어이, 은열공. 어이 손자. 아이고, 예. 할아버지. 멀쩡없는 아이구만. 자네를 여기서 만나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찾아봐야 되겠다. 돌아가시는 우리 장인께서 좋아하시겠네. 그렇겠네요. 그러겠네. 저희 외할머니도 진주광시입니다. 이 외를 많이 쓸게요. 의외로 그래. 진주광시가 단일본으로 김해김 씨 다음으로만 해. 응? 그러지. 변주시보다도 더 많아.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그 2022년 잘 보면 우리 생애에 네. 이자가 가장 많은 거야. 2222년은 우리 생애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도 그때 안 살고 있을 거고 그죠? 나도.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이자가 제일 많은 해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다. 2020년 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아프겠지만 한국이 온라인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한국 문화를 전 세계가 닮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 해본 대표하고 이제 이름을 해본이라고 바꿨는데 박찬 대표님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그냥 가면서 조그만 태극기 부대찌를 그런 거 하지 마 했는데 태극기 마크를 달고 갔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완전 칙사 대접을 받고 왔어요. 뭔 뜻이냐면 오징어 게임 그 열번 상황이 되냐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전부 대부분의 젊은이 대학생들이 하는 것은 고시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가 공무원이든 뭐든 다 고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취업 시험 보는데 젊은이들 올린 데 있어요. 우리는 문화 강국인데 브랜드 가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지금. 독일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연주도 하고 했지만 독일은 문화적으로는 특히 음악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일의 슈퍼 일간지죠. 최고의 일간지 그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독일은 한국처럼 문화 콘텐츠가 한국보다 약한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스스로 비판하면서 한국을 완전 정말 어떻게 독일인들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지? 얘들은 보통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자존심을 드러놓고 한국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걔들이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취재해서 기사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을 뒤졌는데 단 하나도 그게 없더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이란 거지. 진정 어마어마한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 강국에 전혀 그 컨텐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혀 도움을 못 받았대. 한국의 언론들을 다 뒤져도.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힘들게 한국 그 문화를 설명했는데 2022년은요. 이 해가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로서 세계 최고의 진짜 성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의 핵심은 저는 제가 이제 인크루즈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의 핵심은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그 동물적인 기질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동물들은요, 내 스스로가 성장할 때 행복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행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말만 가지고 여행을 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1등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요. 그럼 제가 왜 아까 전에 왜 취업 시험이나 이 젊은이들이 그 내몰려 있는 게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을 못 갑니다. 세계 최고의 국민이 못 돼요. 그러려면 지금은 조그만 아이디어, 컵도 여기다가 뭔가 좀 다른 걸 넣어서 한국적인 문양으로 내가 내놓으면요. 좀 이따가 전 세계인들이 지금 여행 가고 싶은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가 이미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이후로는 이는 감기로 이미 진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는 계속 그렇게 발전하면서 그 숙주랑 함께 생존합니다. 그전에는 지가 아직 정신이 없어갖고 숙주를 지고 지도 죽는 거야. 그러나 바이러스는 자꾸 성장해. 오미크론은 앞으로 더 성장해지면 이제 완전히 감기보다 못하고 지금 또 이는 이미 그 단초를 알았기 때문에 옛날 감기는 못 잡았지만 이건 치료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기보다 훨씬 빨리 잡히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건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하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인간을 막을 건 없어요, 사실. 인류를 막아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가도록 만드는 것도 1등. 두 번째,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 회비를 내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니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곧 너의 그게 돼요. 우리가 옛날 잘 생각해 보세요. 미제나 일제 아무거나 좋아했어. 그냥 사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품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물건이 제대로 가지고만 나가도 무조건 팔립니다. 거기다 우리 준비하고 있으면 자 비행기로 올 때하고 달라요. 크루즈로 오면 크루즈 한 대에 수천 명이 내려요. 그게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미 그 크루즈들이 내려서 다른 나라들은요 내려서 관광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크루즈 터미널이 없을 때도 부산에 크루즈 터미널이 못 돌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산에서 내립니다. 내리는데 어디서 내리냐면 오륙도 아시죠? 오륙도에 내려놓고 작은 배로 들어와서 부산에가 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마트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그 크루즈 관광 때문에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왜냐 걔들이 작은 배를 타고 오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큰 배가. 큰 배가 들어올 저반 시설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개항이 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인천, 부산, 제주, 포항, 어디죠? 속초까지. 여수도 곧 될 거고, 여수도 이미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에 세계적인 크루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크루즈 한 대에 수천 명이 내리는데 하루에 뭐 한두 대만 온다 해도 작은 항구라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지역에 한 10,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휩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버스 이 지역에 그냥 다 표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면서 특히 우리 이 전라도 지역은 음식 문화가 최고잖아요. 다른 어떤 거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마다 우리 그 선생님도 일본에 공연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일본엔 돈 벌고 그 돈을 한국에 써요. 인심이 좋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컨텐츠 수준도 높아졌죠?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민 가고 싶은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는 진짜 독일 가고 싶고 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라면 저 독일 가서 살고 싶고 스웨덴 가서 살고 싶고 노르웨이 가서 살고 싶고 덴마크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을 덴마크로 한국을 독일로 만들어야 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태어난 곳이 거기가 세계 최고의 자리예요. 원래가 거기 나하고 맞는 곳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다면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지역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다들 행복을 못 찾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고의 지위가 올라갔지만 거기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인간은 막 다니지만 자기의 돌아오고. 왜? 원류가 자기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그런 거예요. 돌아갔다가 오는 거야, 결국은. 예, 이 여행 문화와 저는 이게 문화 강국이 되었을 때는 여행, 그 다음에 그들의 산업이 정말 노동 직업직이 아니라 각 개인의 컨텐츠들이 살아있는 그런 산업을 하는 거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일본이 왜 선진국 데려갔다가 무너졌습니까? 걔들은 기술 중심 산업적 개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애들이 정치가 썩어 있잖아요, 사실은. 한국 정치를 제가 금방 뭐 그냥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정당이 사라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여행을 뭔가 그 여행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를 크루즈 여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여행, 럭셔리한 여행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문화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문화예술이 우리의 힘이에요. 대한민국 힘이에요. 그 수많은 실제로 우리 역사를 따지고 만 년이 넘습니다. 국가 단위를 오늘날 국가 단위가 좀 다르지만 옛날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에서 국가 단위를 만든 건 만 년이 넘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컨텐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술의 가치가 없는 인간이 또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BTS 처음 나올 때는 한 번 하고 반짝하고 말겠지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드라마들 보세요. 옛날에 한류 드라마 아시아권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막 이런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서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 아이들이 지금은요, 제가 뭐라고 우리한테 욕을 해도 저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좋아합니다. 이 문화의 힘이. 그리고 저 정치인들은 절대 사과 안 하고 역사를 왜곡시켜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저것따위라고 아이들 가르치지만 우리가 거짓이 오래 가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게 원칙인지 그 다음에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구 스님이 그렇게 나라가 뺏기고 힘이 없었는데도 강대국을 만들자고 안 하고 첫째도 둘째도 문화 강국을 문화민족을 강조했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우리 그 역사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말 말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정말 다 새롭게 우리가 독립하는 느낌으로 저는 여행으로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그 산업들을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된다. 저는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많이 배워요. 오스트리아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공장 없어요. 전부 보면 오스트리아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비엔나가 오스트리아 사실은요 반역의 도시예요. 따지고 보면 비엔나 같은 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혁명에 있을 때도 싹 뒤편에 있었어. 그 황제들은 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전쟁에 포함해서 살 비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런 데 가서 막 우리가 신년음악 하면 라데츠키 행진곡 같은 거 앵콜곡을 많이 연주하잖아요. 그 라데츠키 장군이 이탈리아 애들이 그쪽에 독립하려고 가서 막 진압을 해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그 유럽에서 최고라고 하는 나라인데 걔들은 라데츠키 하면 이가 갈리잖아요. 우리 일본을 생각해. 그런데도 그 음악을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그 연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라데츠키 그런 데서 공연했던 난리 나겠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행진곡 중에 하나인데도 그런 역사가 있듯이 문화를 좀 알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가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캐럴을 보여줄 이유는
우리 밴드만 잘 봐도 보고 아 우리 관심 있는 거 예약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면 연락처하고 탁 올려놓으면 연락이 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를 이제 그런 몇 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함께 인솔해서 가니까 우리끼리 가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가는 사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서로 연락이 되고 비행기도 어떻게 끊자 하면 제가 다 비행기까지 다 끊어줬어요. 우리 창원 팀들은 5월달에 그 어디죠 로마를 간다고 해서 그거 다 끊어줬거든요. 그 가족 두 팀을 끊었는데 한 분이 이제 몸이 좀 불편했던 분. 그래서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달래. 처음엔 비즈니스석을 제가 안 끊어봤거든. 어떻게 하지?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눌러보니까 아유 옛날에는 비즈니스 하나 끊으면 왕복 끊으면요 그 300만 원대였어요 최소. 근데 두 사람이 300만 원대. 왜 이렇게 싸지? 아직도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미리 끊으면 되게 싼 거야. 일반 거는 우리가 60만 원대 끊었으니까 그냥 1인당. 싸네. 보통 100 조금 예. 되는데 그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 미리 할 거 끊어놓고 올해 이제 한 6개월, 6개월 끊어놓으면 저는 지금 북유럽 크루즈 끊어놨거든요. 북유럽 가서 이제 거기가 막 그 스톡홀름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하는 데가 스톡홀름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여기 다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글을 올리면 한 번씩 보시라고 보고 상세히 보고 좋은 거 좋다. 내가 예약을 안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이제 나의 그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내년에 가더라도 내 저기는 꼭 가야지. 여기 가야지.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가 여행에 충만돼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할 때 행복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일처럼 하지 마세요. 이는 일이 아니에요. 노는 거잖아요. 정말 즐겁게 놀면서 나랑 여기 갈래? 나 여기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가고 싶은 데 가입시키면 되잖아요. 나 이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제가 이걸 이제 밴드 들어갑니다. 내 생애 최고의 삶이라는 밴드에 다 가입되어 계시죠?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공지사항들이 있죠. 더 보게 하면 쭉 더 나와요. 여기에 뭐 인크루즈 알아보기 왜 하필이면 인크루즈인가요? 뭐 이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서 한번 읽어봐도 괜찮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일 최순위 순으로 넣어죠. 여기부터 하나 볼게요. 여기는 지금 바르셀로나 출발 서부 지중해 3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만 올립니다. 가고 싶어. 우리가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연구를 다 해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무슨 코스타 스멜라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지 이걸 영상으로서 한번 볼게요. 이게 영상 아니야? 영상이에요. 이 영상 맞아요? 아니, 이건- 그거 왜요? 네. 제일 크게 보는 게 이거밖에 옆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키우면 돼요. 손으로 키워. 손으로. 키워봐. 나는 안 되네. 내려야 되겠는데. 일단 좀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상상이 예, 올라가죠. 작은 사이즈 올라간다. 이게 지금 그 포스타 스멜라다라고 3배예요. 이런 걸 3배일 때 훨씬 좋잖아요. 어쨌든 그걸 한번 타보자는 거야. 올리는. 몇 명이 타는 거죠? 요게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18만 톤급의 코스타 스멜라다니까요. 18만 톤이면 예전 같으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 관광객이 7,000명, 그 약 7,000명, 6,800에 7,000명. 그 다음에 승무원 크루 승무원 크루가 한 2천 2,000명에서 2,500명, 1,000명. 약 10만 명까지 탈 수 있는 데예요. 만 명. 만 명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배 한 대에. 네, 코로나는 자. 조금 덜 태워요. 코로나라서 요즘 좀 줄여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중해. 서부 지중해 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 7박 8일의 관광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있어요. 코스타 스멜라다는
4성급 그 크루즈다. 위치는 어디로 가느냐 해서 이게 또 나와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팔마 대 마요르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하루 보내고 팔레르모, 로마, 사보나, 마르세유 다시 바르셀로나를 돌아오는 7박 8일의 가정인데요. 이게 이제 서부 지중해의 제일 멋진 코스입니다. 그럼 예약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그다음에 예약을 누르면 자 인사이드 룸이 두 사람 가격이에요. 1,880달러. 우리 크루즈 달러 아마 이 정도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비싼 게 5,000달러가 안 돼. 스위트룸. 여기 스위트룸에요. 시작이 4,986달러인데 아마 한 6,000달러 정도 되면 6,000달러 정도 내가 크루즈 달러를 예약하겠다면 제 생각에는 한 4인 가족이 충분히 정말 최고에 비해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가는 전부 스위트룸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자마자 스위트룸을 예약하는 거야. 자기 있는 걸 100달러, 120달러 못 쓰는데 4천 몇백 달러짜리를 끊었어. 끊겠대 카드로. 난 그거 타겠대. 그래도 싸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싸다는 거야. 그게 벌써 타본 거야. 그 엉터리도 타봤는데 그것도 좋았다는데 내가 이거 설명해 주니까 우리 크루즈 회원만 스위트룸을 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배에 충성 회원이 돼야 돼. 최소한 3번 이상을 타야 스위트룸 아무나 못 끊어요. 우리는 회원 가입하면 끊을 수 있잖아. 어쨌든 이 배가 이제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 나와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 같은 그 그리스 섬 있잖아요. 그거 보려면 동부 지중해 크루즈로 타야 돼. 근데 여기 서부 지중해라면 서부 지중해는요 마르세유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바르셀로나는 로마에서 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코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지중해 크루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동부 지중해 크루즈는 9월 24일에서 10월 1일 정말 좋은 계절에 가는 거야. 온 마을의 꽃이야. 5월달하고 10월달은 꽃 투성이에요. 이게 이제 동부 지중해 마을들인데요. 에게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루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가 못 다녀요. 한 10만 톤에서 12, 3만 톤, 9만 톤에 13만 톤 사이 뭐 보통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애기의 수심이 네. 좀 낮은가 보다. 얕은가 보다. 좁은 곳도 다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을 쭉 우리 사진만 봐도 좋잖아요. 이게 9월 24일에 10월 1일 이게 왜냐면 이 매주 있지만 우리가 이 날짜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원이 막 늘잖아요. 그럼 2번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자 출발을 10월 1일까지 가는 팀 한 팀 10월 1일에서 또 10월 8일까지 한 팀을 더 모집합니다. 예약이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좋아지는까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크루즈를 예약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또 떠요. 이것도 배가 코스타 델리시안인 것 같은데 정말 멋있는 요 뭐 일출 뭐 석양 정말 멋있죠. 마노코스도 들어가고 뭐 케팔토니아네. 근데 산토리니 우리가 산토리니 그 색깔이 정말 이쁘잖아요. 파란색. 예, 그 산토리니가 내가 볼 때는 그 아프리카 모나코 있죠. 그 모나코 가봐도 좀 색깔이 그 참- 옥색이에요. 네, 모나코에 가면 그 느낌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이런 데도 한번 크루즈를 타고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아름답지. 예, 가서 이제 육지 관광을 해요. 우리는 그냥 크루즈만 타자 하지 말고 돈을 좀 모아서 기한 간쯤에 며칠씩 더 육지 관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보고 와도 될 곳은 그것만 하고 그곳에 간지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러 갔는데 캐나다에서 타면서 캐나다 로키 산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고 우리는 비행기 값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저는 이번에 북유럽 크루즈 그 다음 거 들어가 보면 이제 북유럽 크루즈가 나옵니다. 자 신청중 북유럽 크루즈 돼 있죠.
여기 안내를 해놨어요. 신청은 댓글로 남기시고 코스가 참 좋아요. 스톡홀름을 여유있게 구경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게 댓글로 신청하라 해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다 바로 신청하고 내가 예약을 했어요. 여수에 있는 내 후배 친구하고 여수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작곡가인데 참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 후배하고 같이 이제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 어떤 벤치 그렇게 북유럽도 되게 큰 배가 안 다녀요. 그 다음에 진짜 큰 배들은요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다닐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북유럽 제가 이번 8월 초에 가서 탈 때 회사마다 각 선사마다 그 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고요. 음식이 다르고요. 또 각 그 선사의 각 배마다 또 달라요. 북유럽 크루즈 그 프로모션에서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예약해 놓으셨어요? 예? 북유럽 프로모션 말고 그 네. 전에 사전에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볼륨이 왜 이렇게 내가 무엇이 잘 못하지? 예, 말씀하십시오. 북유럽 네. 우리 프로모션 걸려 있잖아요. 3월 말일까지 한 거. 아, 그거는 5월달. 아, 5월달에 가요. 3월 말까지 해서. 3월이구나. 예. 그거는 북유럽에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 프로모션이 뭐냐면 올 3월 말까지 직급이 알지. MD, SMD, RMD 요 세 번째 직급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세 번째 직급이 뭐냐면 250명 이상의 유료 멤버 회원이 있는 파트너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추천해서 그 기간 안에 3월 달에 직추천 7명 이상 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북유럽 크루즈를 5월 달에 트는데 아마 MSC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크루즈를 그 전부 저기 한다고? 그거 이상으로 공짜로 태워줘요. 직출은 네. 7명. 매년- 전체 인원은 250명. 네, 매년 그런 걸 해줘요. 그럼 여기 강주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 나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어쨌든 그거 룸을 주니까 시트룸은 아니지만 그 밑에 뭐죠? 그 룸을 발코니. 주니까 발코니 룸을 주니까 발코니는 최대 4명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2명까지는 이미 공짜로 해줘요. 그러면 그 뒤에 2명은 되게 싸거든. 같은 동성끼리 최대 4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해 너무 봅시다. 도전해봐야죠. 성전환 수술 하셔도 동성이 아니 같이 계셔도 뭐 같이 괜찮다는데. 계셔도 상관은 정말 같이 계셔도 같이 자잘하네. 큰일 났어. 여러분들이 니들 아니, 같은 방에서 응? 같은 방에서 같은 방까지는 너. 그러니까 어쨌든 북유럽 크루즈는 근데 이 북유럽 크루즈에서 정말 제가 이번에 너무 좋은 게 스톡홀름을 그것은 사실 그런데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요 호텔비 되게 비싸요.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비싸요? 그럼요.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북유럽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가장 비싸게 해요. 사람 인건비가 비싼 거. 정말 비싸요. 복지국가인데 그러네. 복지국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요. 스웨덴 복지국가 최고 복지국가인데 인건비가. 그 가면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선배님 한 박사님은 크루즈 여행은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북유럽을 가니까 5월에서 9월이 북유럽이 제일 좋아요. 또 그때 빼 못 가요. 얼어버려서. 알래스카도 5월 9월이에요. 얼어버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5월에서 9월 사이 가는데 제일 따뜻할 때가 아마
6, 7월이 6, 7, 8. 요 6, 7이죠 중간이. 그 다음에 지중해나 이런 데면 연중 운영하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중동은 희한하게 12월 1, 2, 3, 4, 5가 좋다고 한 이유는 그때 많이 움직이는 그 이후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냥 12월 또 5월 사이에 간다라고 하는. 그 다음 호주. 호주 뉴질랜드도 우리랑 거꾸로. 10월에서 얘는 4월 크루즈. 하와이는 또 연중해. 남미도 또 그게 추우니까. 추운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고 11월에서 3월. 남미가 오히려 짧아요. 다 커진다 갔다 네. 왔어. 남미 크루즈. 그 다음에 카리브해는 뭐 연중 운영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요쪽에가 좀 이번에도 코로나가 그 크루즈에서 하나 나왔어요. 이쪽에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가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지켜보는 것은 북유럽 크루즈를 제가 이제 제가 예약한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카리브해가 남미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카리브해가 남미 쪽 아니에요? 아니요. 위에예요? 위에입니다. 카리브해는 위에. 나는 카리브해가 남미 쪽에 있는 줄 알았어. 보통 것은 남미도 삶이 움직이고 뭐 그렇게 나가는 돌면서. 그러니까 그건 따지고 그러나 이제 이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여섯 개 하는 건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약한 배가 코스타 파볼로사인데요. 이게 이제 스톡홀름에서 출발해서 스톡홀름으로 오는데 지금 항공 끊어도 80만 원대, 더 싸게 끊어서 60만 원대도 끊더라고요. 이거 비싼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80만 원대 끊어도 괜찮잖아요. 100만 원 이내 뭐 왕복인데 괜찮죠. 이런 무조건 일회 경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가격이 2인 가격으로 지금 제가 발코니 했거든요. 2,522달러짜리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을 못 정해요. 왜? 방을 정하면 1,000달러가 약 더 비싼 거야. 그래서 안 정하게끔. 발코니 중에서? 예,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발코니 중이니까. 이게 랜덤이거든요. 랜덤하고 난 저기 꼭 가야 돼 하고 정해서 1,000달러 더 줄 이유가 뭐가 없어요. 그치.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해놓으면 돼요. 대부분은요, 그거 정말 극소수 말고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해놔놓으면 다 좋은 말. 방 안에 내용은 아무 똑같거든. 그쵸. 똑같은데 1,000달러만 더 주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2,500달러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럼 방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곧 알게 되니까. 이 배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코스 먼저 딱 나와죠. 스톡홀름, 그 다음에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도 스톡홀름에 이틀이 있어요. 시작부터 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그 비싼 호텔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이틀 동안 충분히 관광하고 오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핀란드 헬싱키 가죠. 정말 좋은 게 대부분 북유럽 크루즈는요, 러시아의 페트르부르크를 하루 갔다 오거든요. 이틀 있어요. 페트르부르크가? 이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스톡홀름과 페트르부르크를 이틀 있다. 스톡홀름에 사실 3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있으니까. 그치. 우리가 달리안, 에스토니아의 탈리안 꿈 같은 곳이잖아요. 그 사진, 기가 막힌 사진들이 이쁜 그 호수랑 전경이 있는 그게 바로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톡홀름으로 와서 또 이틀 있어요. 그게 결국 한 3박 4일을 스톡홀름을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스톡홀름 관광을 하는데 따로 내가 호텔비나 밥값이 안 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내리면 기항지 투어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잠자거나 먹거나 하는 것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비싸대배. 네. 저기가. 근데 임금 저기 굉장히 물가가 비싼 곳이잖아요. 근데 크루즈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우리는 교통비만 들으면 돼요. 그럼 우리끼리 막 가면 그냥 택시 하나 빌려서 가요.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n분을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코스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다른 데 안 가지만 딱 제일 핵심적인 것을 다 갔다 오니까요. 여기가 러시아의 페트로브르크를 갔다 온다는 거, 거기서 충분히 보고 온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페트라부르크에 가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최고의 공연 같은 것도 미리 딱 그 날짜에 보고 좋은 공연 하나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틀씩. 그러면 아쉬운 게 없어요. 이게 몇 월 달이라 그랬을까? 이게 8월 6일부터 제가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주 것도 또그 인원이 많아지면 또 끊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고 저는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아마 예약한 팀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약을 하든지 또 이걸 보고 내 것도 찾아 이거 보이죠?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발트의 진주로 나오죠. 그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하는 게 스톡홀름이고요. 핀란드 헬싱키. 얘는 핀란드 가면 막 시벨리우스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고향이 나죠. 정말 멋진 음악이 흘러요. 여기가 북유럽의 베네치아. 맞아. 베네치아라고. 어떤 러시아 산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러시아 문화에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제일 그 국민 소득도 높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싼데도 행복해. 이게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걔들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가고 있어요. 문화가 힘이라는 걸 벌써 알아요. 옛날에는 얘네들은 맨날 당했잖아. 강대국들한테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살다가 특히 스웨덴은요 우리 크루즈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어떤 나라냐면 정말 못 살았어요. 탄광촌에 일했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탄광촌에 갔습니다. 우리 옛날 독일에 막 가고 간호사 가고 그거 했듯이 사독에 그거 했듯이 이 스웨덴은 어떤 날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고 돈도 뭐죠? 그것도 국민소득도 높잖아요. 그런 나라로 크기까지 갈 때 언제 가장 크게 이분들이 반성을 했냐면 큰 사고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고가 있어. 기억 안 납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스웨덴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스웨덴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나왔어. 크루즈가 침몰을 했어요. 무슨 영화입니까? 타이타닉. 그렇죠, 타이타닉. 타이탄. 이 타이타닉을 알아야 됩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그 제일 밑바닥에 미국 신대륙에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밑에 일하고 그 배를 옛날 동력선이니까 석탄 때문에 제일 3급 그 3등선을 밑에서 거기 건너가면서 일도 하고 그분들이 바로 스웨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가면 그 타이타닉호를 적은 나라 배도 아닌데도 다시는 이 가난의 분리에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지 말자라고 역사에 남겨놨어요. 3등석과 1등석의 그 반값이 100배 차이 나더라고요. 100배 차이 더 나죠, 사실은. 딱 100배야. 그때 100배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그때도 거죠. 실제로. 그러나 저는 미국 가서 돈을 벌어서 이 나라에 이제 보내주려고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그게 뭐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강대국 틈에 낑겨가지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런 치욕적인 것을 못 느끼고 살고 있어서 미친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빨리 잊어버려. 우리의 식민지인데도 식민지가 아닌 줄 알고 있고 미국을 좋아한다. 우리는 분명히 침략군으로 돌았는데 일본 대신 침략군으로 돌았는데도 우리의 우방군으로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해주는 나라. 우리의 경제가 부어서 막 IMF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왜?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니까. 아니었나? 쌀미자. 원래는 쌀밑자를 써요. 아시아권 한문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쌀이 많이 난다. 쌀밑자를 쓰는 미국인데 우리는 아름다운 밑자 쓰죠. 아름다운 밑자 쓰죠.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밑자 써요. 열받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를 왜곡하고 윤석열이처럼 저런 아들이 와서 갑자기
그 사드가 우리나라 뭐 주권이라고 말하는 그런요. 걔는 진짜 그건 무식하네. 정말 심각한 역사예요. 나올수록 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는 아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 심각한. 그런 거는 너무 모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화 강국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래 되기 시작하면 이게 종속 개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의 미국으로 빨리 가요. 옛날에는 일본, 미국 다 갔어요. 일본이 거의 다 갔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갔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미국. 우리가 아베한테 감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그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건 딱 그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 일본에 종속돼 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그거만큼은 우리가 반도체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랬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막 언론이 음악을 내놓은 거야. 심지어 좌파 지식인들마저도 아 우리는 이거는 또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내가 하겠다. 고집이 있었던 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성장. 일본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제 다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이제는 다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일본 가서 잊어도 됩니다. 독립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부 장관님 되셔야 되겠어요. 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는 없다. 문화부 장관이 되셔야 되겠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런 그 문화적 우리 한국 문화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 그 나의 역사를 뒤져보면 다 같이 우리나라 사람 다 장점이 다 가지고 있어.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 훌륭하신 분들이야. 또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나를 낮게 보는 순간 우리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 각각이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류에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인 그동안 추태부렸던 거 이거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에서 추태를 부리게 됐으면 그게 식민지 건설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 거예요. 해방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벗어난다면 우리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죠. 일본이 미국에게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바로 안 들어왔잖아요. 일본에 가서 충분히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어떻게 쟤들이 그렇게 싹 그대로 한 거예요. 이승만 앞잡이 탁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정말 애국자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사회를 앞으로 그렇게 일본 애들이 나가면서도 큰 소리 치고 나가요. 저는 살려도록 하면서 나갔는데도 딱 일본에 도착할 때마다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내가 100년 이상 우리의 식민지 생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이 늙거든요. 1945년이니까 2145년이면 아니 2045년이면 100년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게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지. 네? 국민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부터 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일본을 배우면 안 돼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배워요. 중국도 한국을 배워요.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배워야 돼요. 이미 유럽에서는요, 이미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의 가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올 2022년 이자도 내 인생에 제일 많은 날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선진국민으로서 내가 아무 데서나 침을 뱉거나 아무 데서나 담배 공초를 버리거나 내가 슬그머니 놔두고 가거나 하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지난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넘어서서 누가 버렸다거나
누가 좀 보기 싫은 게 길거리 날아다니는 내가 스스로 죽어서 담을 줄 알아요. 유럽 사람 아직 그까지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인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랬죠. 유럽은 법으로서 정해놨어요. 내 앞마당은 내가 쓸어야 돼. 눈이 오잖아요. 그럼 내 집 앞에서 사고 나면 그 집주인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어쨌습니까? 온 동네 같이 썰었어요. 같이 쓰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법으로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갔어도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여행을 지나갔는데 너무 깔끔하고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같은 호텔을 지냈는데 지저분하 해놓고 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썩어도 엉망진창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치우기도 힘들 정도로 해놓으면 옛날 사람들 다 그래. 너무 호텔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그게 한국 음식 냄새가 또 얼마나 막혀요. 김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싫어했거든. 어글리 코리안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로 다니실 건데 지금 올해 이제 1월, 2월, 3월 이때 예약을 하기 시작하면 올 연말부터 아마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선진국민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데 가서도 외국에 가서도 야 한국인은 우리 대우해 주는데 우리는 더 수준 높아져요. 그래야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있는 모든 물을 사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물건이 안 팔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물건, 물 품질만 우리가 보증시키면 가격은 무조건 제일 상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작품들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비싸질 겁니다. 외국의 경매 시장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벌써요. 그 네. 갤러리. 그래서 농수산물도 문화 강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하나가 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일 뒤에 갖다 놓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문화가 제일 처음이에요. 문화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여행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보면서 이런데 이런 거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행 갈 것이다 하면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스톡홀름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제 며칠 보낼 거니까 조금 더 알고 싶은 걸 찾는 거죠. 그럼 우리 팀들하고 같이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너들은 어디 갈래 스톡홀름? 그럼 몇 박 며칠 있으니까 스톡홀름을 제대로 다 보고 오는 거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들이 그렇게 선진국이고 복지국가 되었는가 뭐 하여튼 뭐 스웨덴에는 직업의 기천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창회 하면 어떻습니까? 동창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동창회 가면은 지 직업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져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친구들인데 이게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걸 계속 분할을 시키고 즉 관리하기 좋아요. 한도만 잡으면 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식민지다. 우리 식민지 문화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닮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이에요. 일본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 일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했던 문화들, 놀이 문화들 막 온갖 그런 거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슨 돈을 걸지 않으면 안 돼. 놀이를 하더라도 내기. 둘이서 싸워. 근데 물론 부부가 둘이서 고스톱 치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 나고 그게 부부의 애정이지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것도 저 일본이 우리한테 심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기를 하지 않고 유럽의 문화에 그 게임 진짜 많아요. 보드 게임 특히 많아요. 온갖 보드 게임들이 있는데 가족끼리 하면서 공공의 적이 있어요. 요즘같이 팬데믹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보드 게임 팬데믹이 나와. 그러면 이제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공공의 적이 바로 코로나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게임을 하다가 이기면 코로나를 전 세계에 종식을 시키고 지면 코로나가 전 세계 확산되고 이런 게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같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단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훌륭한 건 그렇게 내기를 시켜 끝까지 경쟁시키려고 했으나 그 하면서도 또 우애가 좋아요. 가족끼리 벌써 쳐도 둘이
돈을 그래야 재미있죠. 그래 해도 우리가 뭐 또 끝나고 서로 내주고 가족끼리 잘 지내잖아요. 일본이 그걸 다 깨려고 했지만 한국 문화가 우수한 게 함께 노는 사람은 죽이지만 얘들은요, 일본 애들은 저 문화 어쨌습니까? 게임하다가 뭐가 걸고 했으면 저들은 사무라이가 좀 칼로 베어버렸어. 저 같은 줄 알고 이런 거만 심어 넣으면 한국이 저끼리 다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우리 문화에 웃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항상 무슨 여행을 가든 이제는 선진국민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자랑스럽게 가시고 그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야 돼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는 거야. 만약에 오즈의 게임 영화를 안 보고 갔다면 말을 못할 게 너무 많았고 저들은 다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못. 이게 문화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행이 우리가 떠날 때 이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놔놓으니까 배 상태에서 이걸 객실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댓글로 좀 다세요. 내가 북유럽에 8월달에 저희들은 같이 가고 싶다 하면 밑에 달아서 예약하겠다 하고 예약을 시도했어요. 예약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크루즈가 인크루즈에게 할당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솔드아웃이 분명히 배에 자리가 있는데 솔드아웃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솔드아웃 되면 저한테 말씀하고 자료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여권하고 뭐 결제 카드 정도 주시면 아마 거의 모아져 있는 사람은 카드가 필요 없을 거고 한 두 사람이 같이 쓴다 하면 두 사람이 같이 보통 2인용이니까 부부가 뭐 부부 다 회원이면 그냥 그정 돈 낸 걸로 돼요. 근데 4월 1일부터는 뭐가 바뀌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솔드아웃이 없어요. 뭔 뜻이냐? 인크루즈 회원이 그 배를 다 가더라도 그 배가 찰 때까지 계속 우리 열어줍니다. 이게 뭔 뜻이죠? 각 선사들이 인크루즈 회원들을 이미 최고 손님으로 대우한 100만 멤버. 멤버가 100만입니다. 얼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들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너들한테만 특혜 줄 수 없다 해서 몇 퍼센트 이게 인크루즈 회원에게 각 배에서 얼마 이렇게 몇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려니까 한국인들은 주로 단체를 많이 다니는데 단체로 가려니까 솔드아웃 돼가지고 함께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부터 4월 아예 그게 싹 풀린다. 그러니까 그 방이 있는 한 인크루즈 회원들에게 계속 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크루즈는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주팀에서 우리 한 100명 모아서 가자. 100명 예약하면 돼. 그렇죠. 그게 가능했었다. 잘 되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직원들 어디 갈 때 미리 예약을 딱 해가지고 회원 가입시켜서 큰 회사들 반 가격에. 어디보다 싸잖아요. 사실 따지면 크루즈 여행 보내줬다 엄청난 게 될 거고. 여행사들이 해도 되겠네 그러면 여행사들이 아이디어만 잘 내면요 이걸 그러니까. 이용해도 돼요. 근데 여행사가 호불호가 확 갈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행사들은 아우 그냥 뭐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딱 설명 듣더니 얘 다음에 뭐 어깨에 해놓고는 내 전화도 안 받아요. 그 뭔 뜻이겠어요? 여행사들은 지금 여행업을 뭐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아는 웬만한 여행사들은 다. 지금 여행사들은 다시 직원들 다 뽑아가지고 시작됐어요. 예. 시작됐는데도 지금 돈이 안 되죠. 여행은 그건 떠나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지. 네. 여행해야. 네. 여기는 이제 회원으로 되는데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도 또 보면요 쭉 보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솔드아웃 됐다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신청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동부 지중해 크루즈 7박 8일 베니스 자유여행 10박 11일짜리 우리끼리 이제 끊은 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에? 솔드. 신청 중에서 이제 신청 끝났다 이 말. 그래도 요 올려놓은 이유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원래 기왕 올려놨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벌써 끝났다는 거죠. 우리끼리 다 그러니까 이미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청 중이 또 밑에 또 하나 있어요. 10박 12일짜리 지중해 크루즈 추석 지고 바로 가는 거. 요는 거 가고 싶으면요 올리면 우리 팀들이 같이 가는 거니까 제가 안 가도 우리 팀들이 많아요, 그죠? 그 서로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요 하고 해놓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 밴드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 밴드에 올라오는 것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를 가고 며칠은 뭘 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 5월달 크루즈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5월달 크루즈도 솔드아웃 됐지만 그거 타면 이번에는 로마에서 3일 동안 로마를 로드 투어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를 제대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 가가지고 뭐 배낭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광회사로 가도 절대 그전 술 높은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크루즈 타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쭉 보면 엄청난 양이 올라와 있어요, 이 밴드. 그러니까 내가 인크루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위에 공지사항을 전체 열기를 해가지고 하나씩 좀 보고, 근데 여행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이런 거는 가는구나, 이걸 쭉 보시면 돼요. 알래스카도 있고. 그럼 내가 집중적으로 뭐 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 밴드에서 이걸 하십시오. 제일 위에 요 동그라미 있죠, 우측 상단에 돋보기. 예, 돋보기. 요걸 클릭해서 내가 나 서부 지중해를 보고 싶어. 여기 해서 글을 쓰면요. 예를 들어서 서부 지중해 치면 서부 지중해에 대한 모든 게 쫙 뜹니다. 서부 지중해에 대해서. 내가 서부 지중해에 좀 원래 갈 거다 하면 여기 서부 지중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디서 출발하는 각마다 보면 출발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디가 동부 지중해에서 동부 지중해. 내가 뭐 북위로 아니면 뭐 알래스카 호주 뉴질랜드 근데 치보면 내가 가고 싶으면 치면 돼. 아시아는 홍콩이 좋아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뜨는데 중국까지는 비행기 사실 상하이 뭐 왕복 10만 원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아를 최근에 지난주에 네. 검색을 해봤더니 홍콩이나 우리 뭐 저쪽 그 싱가포르나 예. 그쪽 말레이시아나 이쪽은 아예 안 뜨고 베트남이나 오로지 일본을 가는 것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그거 지금 그거 중인데 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아니, 지금 안 떠요. 우리 거에서 네. 우리 거에서 그래서 아니 이제 그동안 쭉 떴던 게 안 뜨는 이유가 지금 새로 정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구나. 아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을 가는 건 별로 네. 우리가 안 내켜서 일본도 좋아. 아 싫어. 왜 그렇게 일본 내가 싫어해? 왜- 아니 난 이미 가봤고 몇 응. 번씩 가봤고. 자, 어쨌든요, 이 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서 제가 이 밴드를 꼭 사용하시고 그다음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보시기 뒷면에 저기 이게 짧게 이제 안 열리더라고. 잘못. 넣어주셔야 2.0 안 넣어주세요. 그렇죠. 자, 제가 우리 커피 만들어서 소개만 해주세요. 올린 것들인데 봉보해야지 클럽이 제가 올려놓은 건데 2022년 4월자부터 바뀌는 뭐가 바뀌는지를 제가 해놨습니다. 멤버십 2.0이 이제 새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입시켜도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는 어떻게 좋으냐? 자, 현재는 월간 $100만 지불하면 그냥 일반 멤버십 가입 가능하죠. 네. 근데 4월달 멤버 등록할 때는 무조건 $100 벌어도 할스라 비용 $100를 무조건 내야 돼. 가입. 그러니까 4월 전에 가입해라. $100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파트너 멤버야 당연히 $195 더 들어가는 거고. 그 $100가 올랐습니다. 아시겠죠?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일자로 가입하려면 $100가 더 오른다고요. 석 달만? 한 달만? 한 달이 아니니까 가입비 형태로. 그러니까 가입 평생 기획대가 첫 달에. 그러니까 파트너 멤버야 당연히 또 그것도 또 $195 더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100불이 올랐다. 일반 멤버도 200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첫 달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올랐습니다. 파트너 멤버한테 가입비 100불을 받잖아요. 그래서 195달러인데 멤버는 가입비 없이 그냥 회비만 냈는데 이제는 가입비를 받는다고.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최초 일단, 한 번. 그래도 그게 죽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이해할 거. 그 다음에 월간은 똑같아요. 월간 멤버십 비용은. 그 다음에 혜택도 똑같은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200 크루즈 달러라 했어요. 크루즈 크레디트.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200 리워드 포인트라고 이제 포인트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넣는 왜냐하면 예약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쌓아서 한목에 쓰려고 하는 그 제도보다는 100만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 자주 여행을 갈 수도 흩어져서 한목에 가려고 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사람들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럼 한 번 갔다 와서 정말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도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목에 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제 100만이 넘어갔으니까 회원제를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뭔 뜻이냐? 혜택도 많이 줘요. 혜택도 많이 주는데 어떤 뜻이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크루즈 여행 가라. 최소한. 자, 리워드 포인트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5,000달러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5,000 크루즈 달러를 가시면 다 예약을 해야 되고 1구만 예약하고 내가 3,000 크루즈 달러 쓸 수도 있잖아요. 2,000만 쓰고 3,000은 내가 카드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남아있어야 좋으니까 다음에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없으면 못하니까. 그리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 내가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포인트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줬죠.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2,000 크루즈 달러 상품이 떴다. 그러면 1,000 크루즈 달러는 나의 포인트로 쓰고 1,000 크루즈 달러는 카드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계산하자마자 그대로 리워드를 해줘요. 또 쓴 만큼 그대로 적립되니까 알고 보면 어찌 됐습니까? 다음에 여행 갈게 지금까지 한번 예약을 하고 나면 다음 갈 게 없어. 가고 싶은데 뭔 말씀인지 알겠죠? 쓰면 채워진다. 쓰면 채워주니까 계속 그 다음 게 가게 되겠죠. 갈 게 생긴 거야. 내가 돈을 직접 냈지만 그 돈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싹 써버려야 되겠네 항상. 네. 응.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크고 그냥 오랫동안 모아놓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더 작은 거야. 쥐가 자주 다닐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네. 4월 1일 되기 전에 한번 여행을 그래 제가 이제 끊어놓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4월 1일 되기 전에 무조건 한 번 더 무조건 예약해놔라. 응. 그러면 왜? 내가 쌓은 포인트를 한목에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내가 쌓아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쌓을 게 많잖아요. 8월 그러나 달에 해놓으면 되겠네. 여행을 예약을 3월 달까지. 예약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규 회원들은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옛날에는 신규 회원들의 2배로 쌓이지만 내가 2배를 못 썼잖아요. 네. 지금은 신규 회원들이 내가 한 10개월 됐어. 그럼 2,000달러 쌓여있죠. 2,000달러 중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1,000달러 지급가하고 20% 1,200달러밖에 못 썼잖아요. 네. 2,000달러 다 쓸 수 있어. 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 써서 그러니까 비싼 걸 얻는 거야. 그러니까 반은 계산해도 내가 카드 지금 계산했지만 그만큼 또 2,000달러 내가 더 계산했다. 2,000달러 포인트를 쓰고 4,000달러짜리 예약했던 2,000달러를 썼는데 바로 즉시 포인트가 또 돌아와 있어. 2,000달러가.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여행 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큰 거 여행 가도 되겠네. 그럼요. 자꾸 이게 인크루즈 멤버십이 이제 진정하게 이제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걸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100만 원 넘었으니까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수록 이익이다. 안 가면 손해다. 여행 갈수록 이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루즈 여행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 크루즈 인프라가 돼 있는 나라가 좋잖아요. 그래 되면 그럼 우리나라가 만들어놨어요. 이미 삼면이 바다에 크루즈 모항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 인구 비례. 그다음에 크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규모를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요. 24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데가 미국에 있고요.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어요. 상하이. 우리 인천하고. 그것도 부산도 그렇게 또 해놨어요. 25만 톤이에요. 예. 전. 예. 거기도 제주도 그렇게 만들어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라도 많고 개우 항구 정도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막 멋진 나라잖아요. 예. 세계 최고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장난 아니라니까. 저는 이게 크루즈를 보고 이런 걸 미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정말 선진. 자 그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저반에 있잖아요. 공장 공예 공장 예를 들어서 노동 지역 쪽 가서 노동자들 힘들게 막 그 쓰러져 죽는 그런 공장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아예 그거 환경을 바꾸려지만 그런 공장 안 해도 된다. 그 환경 바꾸는 동안에 그냥 이 친환경 농산물 특히 이게 우리나라 이 좋은 그 뭐죠 호남평야라든지 이쪽에 김해평야 저쪽에 또 평야들 많잖아요. 이런데 친환경 농산물 잘 길러서 배가 들어오면 그 안에 농산품만 해도 한국도 음식 최고로 김치는요 한국 김치는 없어서 못 할 겁니다. 했어. 네. 뭐 GMO 이거 표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간장 문화로 만드는 기부안이 되어 있는 이거 김. 모든 밑반찬들 엄청나게 이 크루즈에만 다른 나라에 수출할 필요도 없어요. 저가 와서 사간다니까. 물량을 어디 물류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싣고 갔잖아요. 자, 그 망망대해를 싣고 갔는데 지금은요 크루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거 모자라요.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에 팔아도.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물건이든 간에 기존에 있던 것도 좋아요. 그걸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간의 수공업도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게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어요. 손재주 있는 사람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세트를 하나 떴어도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저기 비엔나 같은데요. 지금 이탈리아 가서 만들어 오는데 거기다 모차르트 하나 그려놓고 비엔나에는 또 저 요한 스트라스 하나 그려놔요. 초콜릿도 저 짤츠부르크 가서 모차르트 해놓으면 그 억수 비싸. 그럼 문화 힘이잖아. 그거 다 사가잖아. 문화지. 그 한국이 그거 구매력이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난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 사업하는 사람 엊그제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연주에 찾아와서 뭐 모임을 했다. 뭐 힘들다. 당신이 뚫어봤냐고. 지금 문화는 이미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구매 순위 1위라고. 당신이 뭘로 팔아봤네 여기는. 외국에 뭘 온라인에 열면 되는데 왜 직원들에게 그런 아이디어 주지도 않나? 당신이 회장인데 주라고. 문화의 힘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도 한번 해봐라고. 돈 벌게 돼 있어요. 구매 순위 1위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루즈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돼요. 먼저 준비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재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재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멤버들을 잘 구성해 놓으면 나의 파트너 멤버를 잘 구성해 놓으면 그로부터 수많은 멤버들이 들어올 겁니다.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한국 사람 특히.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이 돼요. 그런 컨텐츠가 살아나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기고 그 세금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해줄 거예요. 일 안 하고 먹고 살도록 해준다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만 못할 뿐이지 잠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의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할 때 국가에서 돈이 나와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더 시너지가 생기죠. 그게 복지국가거든요.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이룰 수 없는 수준 낮은 행정 공무원들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안 깨질 수 없어요. 이제는 투표를 뽑는 사람들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시를 쳐서 들어가는 이 공무원들 다 깨부세요. 최대한 모든 그 고위직 특히 법관들, 대법원장,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수준 높이 가지고요 전부 투표해서 뽑기로 선거로 직접 투표해 바꿔야 돼. 얘들은 너무 깡패 같아. 너무 무식해. 네. 공부를 안 정말 해. 무식하다니까요. 학벌은 세계 우리나라 최고인데도 정말 무식해요. 대학교 때밖에 깜짝 공부 놀라. 안 했나?
그것밖에 몰라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되면요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그 바뀌도록 노력해야 돼요. 투표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 이게 제가 원인하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제일 밑에 거만 보십시오. 월 크레디트 몰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현재에서는 12개월 연속 미납하면 크레딧 100% 상실. 내가 1년 동안 지나버렸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1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은 회원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 근데 1년이 아니야. 이제 3개월 연속 미납하면 리워드 포인트가 내가 100달러를 냈는데 290달러를 이렇게 적립되던 것이 3개월만 미납하면 1대1로 바뀌어버려. 원금이 돼버려. 우리가 메리트 중에 하나가 2배로 쌓여준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연속 미납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1년이 아니고 2년도 못 내릴 수 아니십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압박감이 있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을 그전에는 12개월을 하면 아예 사라졌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진 않아요. 다음에 자기가 다시 부활하면 앞에 게 2배로 쌓여있진 않죠. 그러나 내 원금은 살아있어. 그래서 오래된 회원들 있죠. 하다 많은 회원들 지금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2배로 쌓인다. 그 해주고 4월 1일 이전에 가능하면 복원하라 하고 그 전에 했던 사람은 100% 상실됐는데 상실됐는데 예, 다시 부활해요? 12개월 이상 된 사람은 그런데 이 제도가 새롭게 되면요 이 크루즈 다 부활시켜 줍니다. 아 부활해줘요? 네. 그런데 우리가 1년 이상 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을 거고요. 하여튼 요게 중요하다는 걸 꼭 이 포인트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포인트 사용처 이게 재밌습니다. 그전에는요 오직 크루즈 달러는 크루즈에만 사용했죠. 이제는 우리의 호텔을 전 세계에 우리가 가면 기항지 투어를 하다 보면 꼭 크루즈를 내지 다른 데 막 여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크루즈에서 못 잘 때도 있어. 멀리 갈 때는. 그럴 때는 외부 호텔을 사용해야 되죠. 호텔과 리조트. 자, 호텔 리조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더 좋아진 거구나. 뭐야? 훨씬 좋아졌어. 크루즈에만 사용했던 포인트 사용처가 크루즈 호텔 리조트에 사용된다. 다만 이게 이제 비용 그게 있고요. 크루즈는 50%는 쓰고 50%는 직권 내잖아요. 포인트 즉시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호텔에 쓴 돈은 20에서 40. 리워드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리오드는 왜냐면 크루즈는 크루즈 자체 그게 협약이 돼 있으니까 리워드를 해주는 회사가 손해가 아닌데 호텔은 그런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은 되되 리워드는 안 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니 리오드는 내 카드로 썼을 때잖아요. 근데 크루즈 리오드 포인트를 쓰는 거니까 리오드 아니죠. 어차피 리오드 포인트로 쓰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리오드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써도 자 크루즈 예약하면 현금을 쓰는 게 리워드 포인트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당연히 소멸성이니까 쓰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 아시고 그 다음 예약 가격의 100%까지 옛날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예약 가격의 50%까지 4월 달부터 예약할 때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시라는 이유 이겁니다. 내년 걸 가든 올해 걸 가든 뭐 미리 예약해서 내 포인트가 좀 많은 사람들. 근데 포인트가 적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4월 달에 훨씬 유리해요. 그때 결제하면 내가 부족한 돈을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포인트로 내 카드로 결제한 게 내 포인트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훨씬 좋죠. 1년 이상 된 프리멤버는 무조건 4월 1일 이전에 끊어놓는 게 이익이에요. 그럼요. 내가 계산해봤더니. 예. 자, 그 다음 예약 가격의 그 100%까지 사용 가능한 건 직급 및 리드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프리멤버에서 직급을 가잖아요. 직급이 MD입니다. 이게 MD부터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자가 되면요 100% 다 써라.
50% 제한이 50% 제한도 없어. MD가 좀 돼야 되겠네. 무조건 돼야지. MD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 멤버에게도 좋은 나 같으면요. 직급자라도 내가 포인트가 1년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1년에 지하물이 많이 쌓아 어떤 사람도 2,400%도 딸 못 정리 못해. 그렇지. 맞잖아요. 응. 한 달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저 아무리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2,400% 달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차라리 크루즈 달러를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 오히려 반 안 내고 좀 작게 하고 나머지를 가능하면 그 달러 더 쌓이니까 돈을 또 벌잖아요. 직급자들은. 그 돈으로 예약을 하는 거야. 그럼 그만큼 또 포인트 쌓이니까 볼런티어 많아야 내가 1년에 여러 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 리오드 포인트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요 훨씬 좋아요. 왜 제가 제 가족들 다 가입시키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포인트가 2,400% 달배는데 여러 명 하니까 내가 아니 여행 자주 갈 대표님 수 있는 MD든 뭐 SMD든 네. 예약을 이제 했어요. 네. 하면 어차피 모자란 거는 카드로 끊게 되잖아. 거지. 그러니까 거기 100%다 써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리오드로 들어오는 거죠.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리오드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계산하는 카드 계산하는 것은 더 행복한 거야 알고 보면. 그렇지. 쓴 만큼 쓴 쌓이니까. 만큼 또 쌓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버전이 여행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는 게 훨씬 이익이. 안 가면 손해지. 안 가면 손해인 거야. 그래서 여행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아마 전 세계가 여행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근데 두 그 배로 크루즈가- 주고 끊으면 또 주고 예. 이런 게 하여튼 어딨어. 그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할성 예약 수량이 있었어요. 멤버의 사용 가능 크루즈 크레딧 카드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1대2 리워드 포인트로 한 번에 하나의 크루즈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한 번에 하나의 크루즈 연간 4번 예약 가능하고 1대1 리워드 포인트를 사용한 크루즈 예약은 무제한, 호텔 리조트 예약도 무제한. 내가 예약을 얼마나 하는가. 다만 퍼센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리워드 포인트를 몇 프로 쓰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이고, 네 지금 여보세요. 예예예. 차를 빼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배구초등학교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5분만 쉬죠. 예. 네, 참 중요한 것은요. 파트너라는 것이 MD 달성을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30명의 그 힘을 15명에서 달성 가능. 2배로 처음에 $200로 들어오잖아요. $200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달 동안에 또 15명 더 시키면 또 되는 거야. 15명 아니지. 또 $200를 쓰니까. 옛날에는 월 $100밖에 인정이 안 됐잖아요. 차 빼주고 오세요. 그 예.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만 잘 말씀해 줍니다. 예. 네. 바로 앞에 났습니다. MD가 30명이잖아요. 30명인데 15명이면 MD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200불이 되죠. 그럼 이 MD는 3,000불의 매출을 한 사람을 무조건 MD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회원이 자 4월 1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00불로 가입을 하면 매출이 2배로 잡히죠. 그래서 15명이면 3,000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회비 100불만 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MD를 유지하려면 15명인 MD는 항상 3,000불이랬죠. 15명이 이미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100불만 낼 거니까 매출이 1,500만 잡히잖아요. 그 1,500에 그 다음에 몇 사람을 하면은 MD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500에 매출을 해야 되잖아. 그럼 1,500에 매출을 하려면 200불씩 잡히니까 8명을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15명 더하기 8명을 하면은 매출이 15명이니까 1,500불에다가 8명이니까 8이 16 해서 1,600불. 그래서 토탈 3,100불이 돼서 MD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자 15명 더하기 8명이니까 몇 명이죠? 23명이죠. 그러면 7명이 모자라요. 근데 7명을 700불을 하려면 2배씩 하니까 몇 명을 하면 되죠? 4명을 하면 4, 2, 8 해서 800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4명, 그 다음 달엔 2명, 그 다음 달에는 1명. 이래가지고 딱 6개월이 지나면 이 MD 사람 수도 3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그러면 왜 MD 15명으로 하게 해놨을까요? 빨리 도전해서 MD 혜택을 보라는 취지예요. 그 의도를 아시면 됩니다. MD가 되면은 제가 이제 어디 가더라도 비용이 들 때 한 달에 자 MD가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요 300달러가 나와요. 기본이 300에서 한 150%. 150, 한 450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한 50만 매달 연금처럼 나와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지 몰라도요. 자, 내가 여행 가는데 한 달에 매달 50만 원이 적립돼. 내가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내 비행기 내 가족까지 다 끊어줄 수 있죠. 그 정도. 1년이면 600불. 예. 아니 600 하여튼 600만 원 응, 600만 정도가 원.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SMD니까요. SMD하고 지금 인원이 늘지 않고 줄고 있는데 요즘. 직급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직급자가 굉장히 제가 여기 와서 막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노력해서 막 죽으라고 고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여행을 그냥 전달하다 보니까 얘가 좋아서 전달하다 보니 그냥 어느 시점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정말 잘해서 막 1년 만에 ID까지 가신 분들도 있지만 ID면 1년에 연봉이 2억이 넘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이 2억. 예. 2억이 넘게 받을 수도 있어. 아이디가 최고 그게 구간이 있어. 최소 1억 8천에서 2억 매치까지 볼 수가 있어. 그 항상 얘네들은 그걸 딱 정해놔요. 직급에 따라 정해놔. 루크가 누구나가 노력하고 꾸준히 자기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나가 최고 직급까지 갈 수 있어요. 최고 직급에 한 명만 있으라는 뭐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위에가 평평한 거야. 아이디를 너무 잘 냈어요. 그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하여튼 한국 문화하고 인크루즈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 철학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두레나 막 이런 것을 따지고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제도에. 거기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네. 글로벌하게. 전 세계인이 가입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그럼 전 세계 언어가 또 다 지원이 됩니다. 내 아는 사람이 언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 가서 만났어. 기왕이 통하는데 뭘로 왔는데 크루즈 탄다고 그거 되게 비싸졌나 이런 한번 해볼래 하고 내가 그 나라 사람 언어 주문 자기가 가입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좋네 하고 가입했어. 그럼 그분이 자기 회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통해도 돼요. 주면 자기가 보고 알아서 해. 예,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에 멤버십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 유리하다. 모든 측면에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금방 상세하게 MD 달성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쉬워졌다는 그걸 강조해서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4월 달부터는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빨리빨리 그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 가입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빨리 200 크루즈 달러 돼서 내가 빨리 가려고 그때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100 크루즈 달러만 될 때 100달러 쌀 때 회원들을 내 지인들을 최대한 많이 회원을 가입시켜. 그러면 이제 그때 네. MD에서 SMD를 도전하시면 되지. 3월 그러니까. 31일까지 MD 되시고. 이제는 무료 멤버십은 5명의 활성화 멤버 똑같습니다. 그런 같고 연간 4번이고요. 크루즈 예약 가격 100%까지 크레디트로 100% 사용했는데 파트너는 충성 일정에 따라 60에서 70% 포인트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0% 사용 가능하고 그러나 크루즈 가격의 50%만 이 리워드 포인트를 쓰고 나머지는 1대1로. 1대1로 그대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할성 예약 수량이 무제한이다. 나 여기서 완전히 갔어요. 너무 좋아. 100만 회원한테 네. 우리가 제1회 VIP 고객이 되고 활짝 열어준 거죠. 인크루즈에. 이게 2021년을 쓰기 때문에 모든 선사가. 거고요. 여러분의 팀원들과 함께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는 이게 2021년에 써서 그래요. 어쨌든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 공부를 크루즈도 여행이든 뭐든 모든 것은 공부가 필요해요. 제일 좋은 공부는 실제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실제 경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제가 밴드에 왜 자꾸 뭐라 예약을 해야 했냐? 예약하자 이 말입니다. 이전에 예약하셔야 돼. 네. 예약을 할 때 내 혼자 살짝 하지 말고 네. 소문을 좀 내자는 그 사람을 가고 싶도록 나가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면 즐거울 수밖에. 저는 흥분돼요. 스톡홀름에 지금 그만큼 가야 된다는 것이. 예전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루즈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엉터리 크루즈를 탔죠. 한 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들 벌써 썼지. 벌써 내가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함께 팀을 하고 1년 계획을 이제 1월 달이니까요. 각자 팀들 있지 않습니까? 내 회원이 한 명만 있어도 팀이에요. 그 회원들하고 내가 추천하신 회원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지세요. 각자가. 그리고 예약을 하세요. 밴드에 앉아 모여 각자의 팀들을 모시고 앉아서 우리 어디 가볼래?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네 같이 갈 사람 혹시 없어? 이런 데는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4월 달부터 예약은 무제한 가능하대. 그럼 지금 빨리 모아서 2배로 적립되니까 그거 바로 또 쓸 수 있잖아요. 4월 달부터. 그게 살 때는 우리 예약하자 하고 지금 1월 달에 가면 1, 2, 3, 4, 4월 초까지 예를 들어서 나 1월 초에 지금 가입하면 4월 초에 예약하면 800 크루즈 달러를 예약에 쓸 수 있잖아요. 400 크루즈 달러 내고. 그 나머지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거 어찌 됩니까? 그대로 들어오죠. 그대로 또 돌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회원을 가입할 수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바로 가능하면 올해 바로 여행 가자는 거죠.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으로, 여름철에는 시원한 곳으로. 뭐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실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2022년을 첫 장이거든요. 제가 강주가 월요일 잡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은 12월 31일에 창원 모임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나 창원보다 저는 강주가 좋아요. 이 먼 길이 사실 운전해 오면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이걸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은실 대표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도 소개하고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강주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왔는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게 정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항상 월요일날 정해진 강의가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이렇게 낮 시간이 되니까 제가 저녁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 돼요. 강주 오는 날은.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도 한 달에 최소 한 번에서 제가 꼭 와서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 팀들에서 SMD가 나타나야 돼요. MD가 또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재임 대표님은 이번 기회에 MD를 못 가면 안 돼요. 충분히 이런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하고도 MD 아직 안 칠수 됐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수인 대표님도 그 에너지나 모든 능력이나 에너지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쓰고 있어. 아니 네, 진짜. 너무해. 네. 아니 실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대표님 네. 오늘 참그 크루즈와 세계사에 대한 오늘 공부를 참 제대로 제대로 지금 들어왔어. 예. 역시 계속 비즈니스 쪽은 이제 궁극적으로 직접자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사인데, 직접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선 여행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럼 금년 내에. 그게 제일 중요해지.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장은실 우리 대표를 우리 광주 지사장님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예, 아 멋진데요. 예, 광주 강주 지사장님께서 우리 60명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공지를 하시고 지금 우리 강만호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게 핵심적인데요. 그래야 금년에 한번 우리가 60명 선택적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응? 금년 내에 한번 일단은 그래야 무엇인가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럼요. 경험도 안 해보고 우리 한 번도 그거야. 살아가고 그동안에 몇 달을 적립을 하든 예치를 하든 그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냥 그 통장에 빠져나가고 카드에 빠져나가니까 네네. 한번 갔다 오므로 거기서 우리 전부 다 같은 멤버끼리 네. 정보 소통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바꿨어. 사실은 이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단톡방을 개설하자는 것을 지난번에 제안해갖고 우리 예, 지사장님이 지금 단톡방 60명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너무 소극적인 우리 김재현 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런 팬들에게 아유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60명 단톡방 지금부터 있다. 그러셔야겠잖아요. 그 밴드를 보고 자꾸 초대돼 있어요. 보면서 안 우리가 가서. 뭘 예약할까 이걸로 모임을 해야 돼. 예, 예약 그거를 화면 상단에다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밑에 가 있으면 안 보거든. 근데 인크루즈에 관련된 거는 다 상단으로 상단 고정을 하면 아. 여행을 갔다 오지 않고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이 그 아까 말했던 밴드에서 3개 정도의 모델을 이렇게 좀 엄선해가지고 모두에게 다 맞추려면 힘드니까 3개의 모델 중에 어떤 게 좋을지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하나로 이제 우리 강주는 통일을 해야죠. 뭐 그렇지. 이쪽 저쪽 나누면 피곤하니까 뭐 저 또한 뭐 크루달 아주 많이 쌓여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3월 31일 이전에 우리 강주팀 한번 예약하는 걸로 하고 그때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이후에 예약하셔서 더 이로울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좀 돈 차이는 얼마 안 되더라도 난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3월 31일 이전에 같이 예약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강주지사장이라는 어떤 선장이 됐다면 제가 갑시다 하면 이제 따라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그 선택해보니까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또 제가 선택할 때는 강만호 대표님이나 박찬 대표님하고 또 한번 상의를 하겠죠. 제 선택이 합리적이고 올바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은 그때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가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사에 우리가 기존에처럼 가면 팁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쪽에 그 강좌를 우리가 감당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평등한 멤버로서 제가 그냥 이끌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료 서비스죠. 노팁.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렇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하나를 선정을 할게요. 이제 1월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야, 우리 이번에 여기 갈 거거든. 근데 너 지금 가입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어. 우린 그게 가능해요. 보름만 지나면. 그러면 1월 달에 하나 선정하면 예약은 3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지만 물론 이제 그 아직은 이 인크루즈에게 할당된 게 3월 31일까지는 제한돼 있어요. 4월 1일부터는 활짝 열리지만 그러니까는 그건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뜻이 모아지면 단톡방에서 그건 이제 의견을 조율할 건데 모아지면 일제히 제가 쫙 끊을게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요건의 만기 얼마나 남았는지 6개월 이상 남아야 돼요. 여행 가는 끝나는 시점이 그걸 잘. 여행 끝나는 시점. 예. 그러니까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같이 갈 건지 배우자랑 갈 건지 뭐 이런 동반자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쫙 서류 주시면 스위트룸이 아니라면 한 방에 2명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하시면 스위트룸도 가능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큰 멤버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스위트룸
한 2개 이상 정도는 응. 위에 직급자들이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응. 스위트룸 먼저 예약을 해요. 그리고 n분의 1로 하면 되니까 예약을 하셔가지고 스위트룸 한 2개 있으면 전체 모였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쵸. 한 60명 중에 반 간데도 한 30명이잖아요. 응. 그러면 양쪽 두 방에서 한 번씩 모여서 미팅. 거기서 미팅도 하고 또 스위트룸 혜택도 있거든요. 그런 혜택도 같이 좀 보고. 지금 강만호 단장님이 지금 몇 월 달에 예약하셨다 했죠? 8월. 그럼 저는 우리도 8월 예약을 우리도 해놨어요. 8월 하면 같이 가면 돼. 8월 북유럽 거 예약 가능하면 해도 돼요. 그 북유럽과 같이 하면 돼. 8월에 어디인가요? 스톡홀름 며칠간? 아까. 8월 6일부터 7박 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7박 8일 좋겠어. 어디 여행지가? 스톡홀름 아까. 스톡홀름, 스톡홀름. 북유럽,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그다음에 러시아의 산트페테르부르크. 아, 러시아. 예. 거기 그걸 같이 하면 좋겠다. 8월. 북유럽 그 저기 남북- 뭐야 네. 그거 하고 또 뭐 하셨어요?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남프랑스라는 건 취소했어요. 어. 그 자기들이 취소가 됐어요. 6월달에 남프랑스 그 로드 투어를 한 그때- 7박 8일을 해놨는데 그게 그 배가 바뀌면서 일정이 이제 바뀌면서 그럼 지금 8월만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8월마다 있고 그거 그 8월 외에도 6일 그거 하면 아니 돼. 지금 2월부터요. 8월이면 우리가 이거 나는 못 가. 어차피 그때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아니야 되니까. 8월에는 못 가니까. 이게 1년 2개월인데 우리가 넣은 거지. 그러니까 꼭 8월로 한 번 더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8월로 못 박지 말고 한 10월? 3, 4, 5, 6, 7, 8 계속 유럽에 있습니다. 우리 저 아까 나 우리 장은실 아, 진짜요? 사장님께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럽에 있어요. 3월에라고 할 수 코로나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한번 갔다 와서 아 3월에는 절대 못 가요. 크루즈는 약간- 지금 약간- 끊는다 하면 3개월 3개월 뒤. 전 3개월 뒤가 마지노선이야. 이게 천사 가을이하고 여름 가을이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3월에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불가능해. 아까 나는 깨어나고. 그렇게 잘못 들었구나 내가. 3개월 당신 사업 예약을- 18월이야. 예약을 9월이면 좋은데 8월에 딱 아니 되는 거. 아니 9월 해도 돼요. 우리가 강만호 대표님한테 자지우지 될 필요 없이 강만호 대표님은 또 크루즈 달러도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끊어 해도 돼요. 우리가 갑시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해도 되고. 근데 그 예. 코스가 7박 8일인데 예, 덴마크 쪽, 러시아 쪽, 예, 스톡 아까 아니? 예, 스톡홀름, 그, 스웨덴. 그 육지가 아닌 그 끔지로 가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크루즈 그쪽에는요. 유럽 쪽은 10박 10일이래요. 정확히. 어쨌든 핀란드, 스웨덴, 그 덴마크 이쪽에는요 서로 그 북유럽 다닐 때 전부 배로 다녀요. 제가 그걸 크루즈라 그래. 근데 그 크루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광상품이 북유럽 관광상품 들어오면 최소 1,000만 원대예요. 그 속에 크루즈가 있어. 근데 그런 크루즈가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는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형님, 그 8월을 많이 조그만 이동 응, 수단이 그러지. 8월 20일이면 끝나. 시끄럽고. 그러니까 한 그 22. 똑같은 게 9월, 10월에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10월에는 없어요. 아 9월. 5월에서 9월 사이가 북유럽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월 중순 이후면 되게 추워요. 추우니까. 그것도 있을 있기는. 8월달 그때 가면 그때 좋은데. 8월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8월 6일부터 그 초잖아. 13일. 그거 14일부터 또 아니 20일 여기 대표님은 응. 그 고려조 삼계탕을 하시기 때문에 8월 중심은 또 안 되니까 그럼. 8월 말이나 9월 초쯤 하자고. 안 그러면 그거 앞으로 가도 되잖아요. 응. 아니 한여름보다는 약간 그 9월도 괜찮네. 아 근데 아, 9월 괜찮아요. 찬성해. 9월 그거는 8월 말쯤 5, 6, 7, 8, 9는 괜찮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양승이라도 얘기해 줄라. 서로 조정을 하자고요. 네, 좀 그러니까. 해야겠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갔다 오는데 의의를 두자고요. 의의를 두고 또 강만호 대표님 일정에 가능한 맞추면 좋은데 또 일정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또 아시아권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시아권도. 아시아권은 4월달에 좀 캡팬데고 나면 근데 아시아권 아,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설득력을 캠페인을 얻기가 할 어려워요. 거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아시아는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 다 웬만하면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들 가게끔 하고. 근데 2박 3일 정도 짧은 짧은 거. 갔다 오면 뭐 아니, 못 갈 수 있죠 또. 그 아시아도 괜찮아요. 아시아 짧은 나 이번에 캡팬데가 다시 나오면 한번 보시고 응. 아시아권에
한 3박 4일 정도짜리 짧은 거 짧은 거. 3박 4일 3박 4일 정도짜리 그 양념으로 먼저 갔다 오면 예. 더 나도 그 의욕이 생각이 생겨요. 지금 어. 꼭 여기 이기락 이사장 하시던 어, 말씀대로 맞아요. 그럼 좀 기다려 봅시다. 새로운 이게 거 지금 내가 그- 그때 봤을 때는 일본 거밖에 없었으니까. 아니 그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오지도 말고요. 싹 개편이 될 거예요. 1월 중으로 개편된다. 이런 쪽으로. 개편되면은 3박 아마 4일, 싱가포르 4박 5일이고 네. 하여튼 4박 5일 오박 제일 육일 적당해. 좋아. 예, 4박 4박 5일 5일 정도. 적당한데 딱 거기 가면 돼요. 가서 양 바로 당일날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아시아는 당일날 바로 가서 그 시간이 이틀을 그냥 안 까먹으니까 바로 갑니다. 가서 싱가포르이 제일 좋아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갔다 오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 코스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아마 뜰 것 같아요. 아마 그거다가 좀 좋은데요. 추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제일 가고 싶은 그거 곳이 현재 일단, 아마- 일단 뜨면 조금 예. 가가지고요. 배 뜨면 혹시 무조건. 몰라요. 이는 혹시 모르는데 어, 제 생각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이 개판되면 제주에서 대만, 대만에서 싱가포르 이쪽으로 가는 게 한 일주일 코스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것 그것도 그런 보고 거. 그것도 보고 그것도 괜찮아. 러시아가 언제? 예능 경영 언제? 괜찮아요. 개편이 아, 아 그럼 이런 그런 달에 괜찮아요. 공부하셔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왜냐하면 일단 우리 본토는 안 와도 제주도는 다 찍었거든, 걔들. 응. 그동안 제주도를 다 찍었어요. 아, 코로나 제주에서 때문에 못 타는 들어왔지. 걸로. 오케이. 네, 짧은 거 한번 제주도에 아, 제주도 가봐야 실감이 나지. 대만 프로주가요. 제주에서만 타면 일단 항공권이 굳잖아. 그게 항공권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면 돈이 제주도가 세이브 그동안 되는 거지. 있었다니까요. 제주도에서 일본 가고 대만 갔다. 아 일본은 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만으로 아, 해서 아니, 싱가포르로 해서 어. 그렇게. 바로 제주 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 좋겠다. 대만 쪽에서. 그래 아시아부터 한번 예. 추진해 봅시다. 그러면 비행기 값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싸겠지. 그렇지. 아, 시간도 짧지만